5월 연휴에 맞춰서 일본에 가볼까요? 5월 여행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춰 가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지난주에 일본 다녀왔거든요. 진짜요? 이거는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우와, 감사합니다. 일본 어디 다녀오셨어요? 첫 일본 여행이어서 도쿄 다녀왔어요. 첫 시작으로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그런데 택시 타려고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기사님한테 혼났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가지고 이거 혹시 혐한인가요? 그러고 나서 택시 문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았나요? 맞아요. 사실 일본 택시는요,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택시, 일본어로는 탁시라고 해서 시 발음을 장음으로 해줘야 합니다. 일본에는 오모테나시라는 문화가 있어요. 일본 특유의 손님을 환대해주는 문화인데요. 오모테나시는 모테나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환대하다, 대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오모테나시의 문화가 택시에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실제로 옛날에는 택시 기사가 직접 뒷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오모테나시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뒤에서 차가 오거나 오토바이가 왔을 때 손님이 다칠 수도 있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이 뒷문 자동 개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택시 중에는 현금만 받는 택시도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할 때는 꼭 현금을 소지해야 합니다. 버스 문화도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버스 중에는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리는 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뒷문으로 탈 때 정리권이 나오는데 정리권을 받아서 탄 다음에 내가 내릴 때 그 정리권을 주면 거리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버스가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어디에 이리구찌 입구라고 써 있고 어디에 내구찌 출구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고 타시는 게 좋겠죠. 요새는 많이 달라졌지만 일부 택시나 가게들에서는 여전히 현금만 받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중시하는 문화는 개인정보 유출에 굉장히 민감한 가치관들이나 현금이 여전히 예의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적 차이. 자연재해가 잦은 나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통신 시스템이 마비가 됐을 때 현금이 안전한 거래 수단이라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일본은 30% 이상이 고령화 인구이다 보니까 현금을 사용하는 게 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현금 쓰다 보면 잔돈이 나와서 귀찮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일본은 또 다른 것 같네요. 어쩐지 일본에 가니까 동전이 너무 많이 생긴다 했어요. 네, 그래서 동전을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도 굉장히 많죠. 음료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술, 담배, 그리고 냉동 조밥 이런 걸 파는 자판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하다가 동전이 많아지면 한 번씩 자판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편의점에서도 우리 이렇게 현금 결제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동전을 찾고 있다고 조급해 할 필요 없이 천천히 하셔도 점원도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기다려준답니다. 편의점은 일본어로 가타카나로 썼던 것 같은데 편의점은 일본어로 콤비니라고 하죠. 요거는 컨비니엔스 스토어의 줄임말입니다. 일본 편의점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각 브랜드마다 호토스나크나 오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맞아요. 일본 편의점에서는 오뎅이 팔더라고요. 특히 이 오뎅은요, 겨울에만 파는 한정 메뉴이기 때문에 꼭 겨울 여행을 가시면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또 일본 편의점 하면 벤또가 유명하죠. 벤또를 따뜻하게 데워 먹고 싶다면 계산대에 가서 점원에게 아타타메테 쿠다사이 라고 하면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젓가락이나 포크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내가 여분의 젓가락이나 포크가 필요하다면 젓가락 부탁합니다. 오하시 오네가이시마스 또는 포크 부탁합니다. 포크 오네가이시마스와 같은 표현으로 요청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저 온천도 다녀왔어요. 온천은 일본어로 온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천에 들어간다 라고 할 때에는 온센이 하이루라고 하게 됩니다. 선생님 홈탕 문화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은 혼탕이라고 해서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욕탕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실제로 지금 짓는 온천에서는 혼탕을 만들지 못하게 법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 타투가 있으면 온천 이용이 안 된다고 들었던 적도 있던 것 같은데 네, 일본은 이 타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신이 있다면 입욕을 금지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외국인도 많이 오게 되면서 타투를 가려주는 실을 부착한다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온천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일본에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5월 연휴에 맞춰서 일본에 가볼까요? 5월 여행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일본의 고르덴 위크라고 해서 골든 위크, 긴 연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시기에 국내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숙박 요금도 상승하게 될 거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행을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춰서 일본에 가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이다 보니 습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여름은 무지 습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여행을 피하시는 게 좋고 또 태풍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비행기를 탈 때 겨울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조금 미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일본 여행 가서 지키면 좋을 에티켓 있을까요? 일본에 가셨을 때에는 대중교통 안에서는 통화나 또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 살 때 실제로 버스에서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버스 기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좀 엄격한 것 같고요. 또 내가 만약에 배낭, 백팩을 메고 있다면 전철을 탈 때 앞으로 돌려매는 게 매너입니다. 또 일본은 좌측 통행의 나라예요. 왼쪽으로 걸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우측 통행의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 일본에 가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길을 걸을 때 자꾸 오른쪽으로 걷게 되거든요. 이 부분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아주 편안한 여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페에 있을 때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하는 일이 꽤 자주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카페 외에도 어떤 점포에서도 충전기를 함부로 코드에 꽂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실례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충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점원한테 충전을 부탁해도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음에 갈 만한 여행지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첫 여행으로 대도시이자 수도인 도쿄를 다녀오셨으니까 이번에는 작은 바닷가 마을을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일본의 가장 위에 있는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이 있어요. 사실 이 지역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인데 되게 예쁘고 한적한 마을이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하코다테 야마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일본 3대 야경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하코다테 베이라고 하는 항구에 아카렌가 소오코라고 해서 빨간 벽돌로 지어진 창고에 각 가게들이 들어와 있는 관광지가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예쁘고 특별하기 때문에 추천드려 볼게요. 라키피에로라고 하는 카레와 햄버거를 파는 집이 있는데 하코다테에만 있는 특별한 체인점이기 때문에 꼭 드셔보셔야겠죠.